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 그리고 국민의 권리겠죠. 생명과 보건에 관한 권리를 구체화하는 그 규정이 의료법과 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것들로 이 자리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법에 보면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 의료 행위만 합법이라는 겁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행위는 불법이고요. 의료인이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PPT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의료 행위가 뭔지를 법에서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의료 행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기술 발전도 있고 의료기술 발전도 있고 사회문화적 인식의 차이도 있고 문화가 또 변할 수도 있고 해서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면허 범위를 미리 정해놓기가 힘드니까 그때그때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서 의료행위라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문신과 피어싱이 문제되는 거는 문신과 피어싱이 과연 의료행위냐? 라는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의료행위라고 보면 의료인만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면 의료인이 행하지 않더라도 합법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문신과 피어싱을 의료행위로 보아왔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문신사나 피어싱 시술하시는 분들이 하는 행위를 다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이게 의료행위가 아니다. 이런 하구심 판례가 나와 있고 지금 아직 우리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하기로는 문신과 피어싱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대법원도 다 문신과 피어싱을 의료행위로 봐서 비의료인의 문신과 피어싱 행위를 처벌해 왔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해석이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만간 그렇지 않을 그와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서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여러 입법들이 문신과 피어싱이 의료행위가 아니고 의료인이 아닌 자라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것을 전제로 여러 입법 활동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문신과 피어싱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고요. 이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문신과 피어싱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기로 결론이 났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경우를 우리가 좀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게 일본은 이제 이게 문신과 피어싱을 의사가 아닌 자가 시술하더라도 합법이 되었는데 합법 이후에 지금 나와 있다시피 문신사의 면허나 자격 교육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한한지의 문제라든가 위생적인 문신 시술 환경의 문제라든가 시술 도구, 염료, 위생관리 폐기 절차 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입법적 공백이 있어요.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차원의 우리는 아직 합법이 되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논의 자체가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여러 의원실 중심으로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신과 피어싱이 일본과 한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의료인의 문신과 피어싱이 금지되어 왔었는데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는 관행적으로 내지는 제도적으로 합법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이 자리의 주제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이란 곳이 연방과 주가 있잖아요. 근데 연방 차원에서 이런 전체적으로 다루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문신, 염료, 문신에 쓰이는 염료나 색소 등에 관해서는 FDA를 통해서 연방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주정부와 하위 지방정부가 시술의 등록, 시술업소의 허가, 위생규정, 그다음에 미성년자 문신 제한 등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간단히 보면 각 주가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라이센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네티컷 주는 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감독하에 간호사 또는 라이센스를 받은 기술자만이 문신을 시술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애리조나주는 별도의 문신 면허는 없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극과 극이죠. 근데 애리조나주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규제로서 애리조나주는 지금 거의 규제가 없는데 최소한의 규제로서 미성년자 시술 시 부모 동의 등을 요구하는 건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요구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고요. 여러 주별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문신, 이 문신 피어싱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미성년자 문신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료에 대한 규율이 있고요. 근데 미성년자 문신의 경우에 완전히 금지하는 주가 있고요. 방법이나 부위에 따라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시술 시에 참관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서 허용하는 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자세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티클 2에 보면 신체 예술 시술 제한, 아티클 3에 시술자 등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신 피어싱 업자의 시설에 대해서 공중보건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뉴욕주의 경우에도 뉴욕주는 1961년 법적으로 문신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해서 36년 지난 97년도에 합법화를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규제인데요. 업소 제한이라든가 허가시 필요 사항이라든가 허가할 때 청문을 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성문화해 놨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요. 문신 시술업자의 행위 허가에 대해서 일정한 예를 들면 공중보건법이나 형법이나 주위생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필기시험 같은 것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건 일회용 바늘과 승인된 잉크만을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보건 의료적 제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을 살펴볼 텐데요. 유럽 연합에서는 주로 문신 염료에 유해 화학 물질을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각 나라별로 독일의 경우에는
특별한 그 구속력 있는 그 규율이 없고 지금 이 타투샵에서 건강 및 기술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굉장히 느슨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뭐 위생교육 수료증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시간이 뭐 3일 연속 최소 21시간의 그 교육 과정을 요구하는 거라서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죠. 시술업소에 대해서 업소의 그 설비라든가 뭐 폐기물 폐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염료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차원의 그 염료 제한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좀 더 규율이 엄한데요. 문신 면허를 보여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문신사들은 공중위생 관련 규제를 받고 그렇지만 또 공인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제정된 그 미성년자 문신법에 따라서 그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이제 그만하고요. 호주도 문신사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신 시술자의 자격도 규정하고 있고요. 업소 라이센스 소지자는 문신 시술자 라이센스 없이도 업소별로 허용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안구 문신의 경우에는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니까 문신업소가 국소마취 크림을 제공할 수 없고 주사 등의 처방은 개업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주사 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도 좀 뭐 규제가 있고요. 대만, 필리핀도 규제가 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걸 우리 공중보건 차원에서 내지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관여를 해야 될까? 아까도 뭐 우리 회장님을 맡고 있는 강경진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링닥터 얘기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사를 찾아서 이 사람 체질, 뭐 피부나 뭐 여러 가지 건강 상태 등이 문신이나 피어싱에 적합하다 해도 되겠다 하는 정도. 그 다음에 문신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뭐 의사가 상주할 수는 없다면은 적어도 커플링 정도, 문신 시술업소하고 어떤 지정된 의료기관하고 커플링이 돼서 언제든지 연락이 바로 가능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그 다음에 문신이 끝난 다음에, 문신 피어싱 시술이 끝난 다음에 역시 의사의 관여를 한번 거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 권투샵에서 흔히 말하는 링닥터 개념인데요. 그런 시사점입니다. 이건 뭐 제가 지금 여러 의원실에서 입법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런 저희들이 의사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 이걸로 제가 하는 발표는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